현역가왕2 미스터트롯 3와 대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중현, 강문경, 진혜성, 박서진, 애녹 특급 무대가 재조명받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화요일은 현역, 목요일은 미스터트롯 3 제대로 된 접전이 벌어질 것을 대예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현역가왕2 회차에서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과연 데스매치의 탈락자가 누구였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근데 이 현역가왕2 회차를 거듭할수록 열기를 더해가는데, 일명 제야의 곳으로 평가되는 강문경 씨의 영상 인생 소풍이 손꼽히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조회수 역주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박서진 씨가 불렀던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리네 영상 역시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혜성 씨가 불렀었던 조약돌 사랑 역시 현역가왕2를 보는 많은 팬분들이 주목하고 있고요. 미스터트롯에 등장했었던 김중현 씨의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합동 무대와 애녹이 불렀었던 불꽃처럼 노래 무대까지, 그야말로 현역가왕2가 소폭 팬덤에 의해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여기에서 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기야 진혜성, 박서진은 전유진, 김다현, 강문경은 마이진, 현역가왕과 현역가왕2의 닮은 꼴 출연자들이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보니까 1년 전 방송했었던 시즌1 출전자와 현재 출연 가수들이 닮은 꼴이다. 이 강문경 씨가 마이진 씨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진 씨도 현역가왕 시즌1 때 무명 가수에 가까웠지만 실력과 바른 인성, 팀원을 위하여 희생하는 리더십들이 조명이 되며 최종 2위라는 값진 성과를 받았는데, 강문경 씨 역시 마이진만큼이나 긴 무명 생활을 견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력만 봐서는 탑7에 거뜬히 들어간다라는 게 팬들의 평가이며, 현역가왕2 1회에서 불렀던 옛날 A는 27표를 받는데 그쳤지만 상위권이 유력한 가수들이 경쟁 때문에 표를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황민호 군 역시 김다현 양과 비견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김다현 양이 최종 3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황민호 군 역시 이번 현역가왕 시즌2의 막내이기 때문에 아마 황민호 군도 탑7에 들어가지 않겠냐라고 예상하는 팬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진혜성, 박서진 두 사람은 전유진, 김다현 양과 비교하고 있는 팬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현역가왕2의 유력한 후보가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팬들은 아예 두 가수를 탑2로까지 보고 있다. 탑7이 아니라 1, 2등을 이 두 사람이 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유진, 김다현 두 사람 역시 출전 당시 모두 막내였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서로를 보듬으며 위기를 이겨냈고, 진혜성과 박서진이 현역가왕2에서 격돌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한 무대를 함께 경쟁할 수 있으며 실력이 출중하고 팬덤도 탄탄한 만큼 서로 경쟁하면서도 밀고 끌어주는 전유진, 김다현 양과 같은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급기야 사실 현역가왕2에서 만점을 받은 환희 역시 제가 분석한 것처럼 가수 린씨와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발라드의 여왕으로 활약을 해왔었던 가수가 시즌1에 과감하게 도전을 했는데, 환희 역시 새로운 장르를 창조했기 때문에 린처럼 결국 최종 탑7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높게 점쳐지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진혜성, 박서진 두 사람과 애녹 되겠습니다. 이들이 탑7이 될 유력한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진혜성 씨는 사실 현역가왕 4회차 때 탈락할 거다, 탈락 증거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대국민 응원투표 탑7 순위가 공개됐다, 이런 얘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우선 왜 탑3에 박서진 씨가 거론이 되느냐? 자신의 이야기와 같다라고 해서 불렀었던 광대 무대 영상이 도합 100만 뷰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양지원 씨의 엄청난 유튜브 조회수를 박서진 씨의 무대가 곧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진혜성과 박서진은 우승일 것 같다. 아마 탑7 두 사람 확정일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고 실제로 유튜브 내에서도 조회수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진혜성 씨 역시 유력한 탑7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독특하죠. 분명히 예고편에서 탈락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단 말이에요. 더불어서 사실 이번 현역가왕 시즌2에서 최수호 씨, 송민준 씨 굉장한 탈락 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에녹 가수가 사실상 탑7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우승 후보다라는 이야기가 유튜브 조회수와 팬덤의 규모, 스트리밍 결과에 따라 나눠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역가왕 MBN 공식 유튜브 채널을 봐도 맞을까요? 제가 볼 땐 상당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녹의 아모르 파티, 그리고 박서진의 광대, 황민호의 신봤다 신봤어, 이 세 곡이 3회차 전체 가수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조회수 1, 2, 3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1위에 박서진의 광대 89만 회, 2위에 황민호의 신봤다 신봤어가 71만 회로 2회, 2등, 에녹의 아모르 파티가 24만 회로 3위. 앞에 말씀드렸던 탑3에 거론됐던 세 사람이 유력한 우승 후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역가왕 2 4회차 때 아직 남아있는 1대1 데스매치, 아직도 많은 가수들의 무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결국 신유 가수까지 미스터리 현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누가 골랐는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1등의 대결, 진혜성과 강문경의 무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어깨를 부딪힐 때 지금 보면은 뭐 진혜성 씨가 지금 뭐 거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독서를 어떤 심사위원단 마스터가 쏟아냈다, 이런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짜 뉴스 채널에 나온 내용은 명백한 가짜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두 사람이 뭐 팽팽한 신경전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장면을 자세히 봐야 하는 게 지나가면서 어깨빵을 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팔이 닿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강문경 씨가 허리춤에 찬 마이크를 만지고 있었는데 진혜성 씨가 가깝게 이렇게 악수를 하며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부딪힐 뻔했는데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진혜성 씨가 손을 내밀었거든요. 근데 이때 강문경 씨가 악수를 하지 않고 손을 쓱 빼버립니다. 이걸 보고 살벌한 기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진혜성 씨가 굉장히 무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강문경 씨가 여기에 대한 비판을 받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가수들 사이의 기싸움일 수도 있고 노래에 집중하고 싶어서 뭐 그냥 지나간 걸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사실 이 장면은 많은 분들에게 좀 놀라움을 선사했던 건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이 두 가수들의 무대들이 다 끝이 나죠.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방출 후보, 누군가는 탈락이고 누군가는 패자부활전인데 진혜성 씨는 그냥 가는 거야 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진혜성 씨가 고개를 떨구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손이 제가 볼 때는 최수호 씨의 손일 가능성이 한 9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면은 한강 씨의 손이 아닐까. 왜냐면 최수호 씨의 이 어깨가 보이십니까? 요 감색 자켓 어깨가 살짝 눈에 들어옵니다. 진혜성 씨가 이 자켓 컬러의 어깨를 가진 사람의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진혜성 씨가 뭔가 멋쩍은 표정으로 슥 지나갑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탈락이라고 했다라는 증거는 사실 좀 가짜뉴스로 보여지고, 뭐 탈락의 위기인 건 확실합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패자부활전에서
진혜성 씨와 송민준 씨가 살아남게 되지 않았을까. 송민준 씨가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 감색 코트를 입고 있단 말이에요. 최수호 씨도 패배했기 때문에 방출 후보자잖아요. 두 방출 후보자 중에서 두 사람의 얼굴이 잡힌 걸 보면 아마 진혜성, 최수호까진 모르겠습니다만 송민준,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아마 패자부활전에서 무대를 마치지 않았을까. 만에 하나 최수호 씨와 진혜성 씨가 함께 걸어 나오는데 송민준 씨가 손을 잡아준 건 오히려 본인이 탈락하고 멋져가는 진혜성 씨를 위로해줬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냥 송민준, 진혜성 두 사람이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았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어요. 이 대국민 투표가 벌써 12월 1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대국민 투표에 벌써 탑7의 순위가 정해졌다라고 하는데 이거 사실일까요?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 투표의 결과는요, 3월 달에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어 결과를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탑7의 순위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가짜뉴스와는 다르게 제가 팩트를 좀 전달해 드려 본다면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투표를 하는 밑에 댓글창에 진혜성 가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김중현, 최수호도 있지만 양지원, 성리 다 있지만 상대적으로 진혜성, 그 다음에 최수호 두 사람의 응원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최수호 가수가 워낙 압도적인 차이로 패배를 했고 진혜성 가수가 예고편에서 탈락할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 두 팬덤분들이 가장 많이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이것만 봐도 팬덤의 어떤 활약을 좀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대국민 투표로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최종 탑7은요. 팬덤이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 최종 성적이 정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진혜성, 박서진, 에녹 세 사람이 탑3에 유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의 공정성 룰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말까지 현재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박서진 씨 같은 경우 현재 이 MBN2 현역가왕 유튜브 영상 조회수를 보면요. 와, 굉장합니다. 사실 요번 4회차 방송까지 진행되고 나서 좀 더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3회차까지 때의 이 조회수 기록만 봐도 1등입니다. 압도적입니다. 보면은 지금 에녹 가수가 22만 회,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게 김준수 18만 회, 그리고 황민호가 50만 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함께 대결했던 최수호 역시 10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박서진 씨 같은 경우는 78만 회라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팬덤의 규모와 이 탄탄함, 응집력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가 사실 박서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지금 이런 기사에 왜 이름이 거론이 됐을까요? 핸디캡 극복할 수 있을까?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딱 꼬집은 겁니다. 자, 지금 보면 현역가왕2 제가 바라본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4회차 방송까지 최대한 시청률을 끌어올려야만 한다. 12월 17일 4회 방송이 나가고 이틀 뒤인 미스터트롯 3가 19일 날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2가 당시 첫 방송부터 20.2%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 미스터트롯3 역시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현역가왕2 입장에서는 4회 방송까지 최소 2자릿수의 시청률은 만들어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회차에 1명, 4회차에 1명 미스터리 현역을 추가하여 화제성을 키우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3회차 방송에서 중대 발표라며 새로운 룰을 함께 발표했지만 이미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 전에 이루어진 녹화이기 때문에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은 몰랐음에도 사실상 박서진 씨가 등장한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에 큰 의미를 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 알고 시청했기 때문이죠. 예선전을 치르지 않고 본선에 바로 합류한 박서진, 신유, 공정성 논란이 컸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현역가왕2가 공개한 이 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예선전을 치르지 않은 것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핸디캡을 2가지 준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본인 점수에서 50점을 차감. 하지만 박서진 씨가 지금 유튜브 조회수 3회차 1등을 하는 것처럼 뭐 의미가 없습니다. 최수호 씨에게 압도적인 점수차로 이겼기 때문이죠. 두 번째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국민 응원 투표를 받는 기간이 2주간 축소되게 됩니다. 현장 지목전이야 뭐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치명적인 것은 국민 응원 투표 기간이 2주가 단축된다는 얘기 때문인데요. 현역가왕2가 준결승전 최종 점수부터 국민 응원 투표 누적 점수가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준결승전에 굉장히 치명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국민 응원 투표 기간이 무려 2주나 축소가 된다라는 건 상당히 큰 핸디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승권을 만약 바라본다면 최종 점수에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국민 응원 투표 누적 점수가 매우 중요한데 경쟁자들보다 기간이 2주나 짧으면 결국 누적 점수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2주간의 국민 응원 투표 기간이 축소가 되면서 박서진 씨가 우승권에 진입조차 하기 힘들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 뭐 이 군면제 논란, 뭐 중간 투입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텀이 탄탄한 만큼 팬덤의 응원 투표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도 있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튜브 조회수만 봐도요. 박서진 씨의 팬분들의 단합력이 와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와중에 박서진 씨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까지 함께 공개가 되면서 이 팬덤 분들 간의 단합력은 더욱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아버지의 탈모 유전에 벌써 모발 이식과 탈모약, 성형에만 1억 원을 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혹자들은 박서진 씨의 저런 모습을 보고 성형 중독 아니냐 막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계셨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성형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서진 씨가 저렇게 성형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어린 시절의 안타까운 일들, 또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유전을 닮아 이 탈모는요 거의 한 99%가 유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이미 뒷머리를 앞머리로 옮겨 심고 많은 팬분들에게 받고 있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들. 아무리 팬들이 괜찮아요, 설사 머리가 빠진다 할지라도 우린 사랑할 겁니다 라고 해도 본인은 그것에 안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심리적으로 박서진 씨가 얼마나 많이 촉박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요번에 공개된 살림남에서의 영상을 보면 박서진 씨가 데뷔 이후 역대급 규모의 콘서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대 뒤에서 오열을 했어요. 보면은 야, 이 엄청난 돌출 무대의 크기와 엄청난 스크린,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 중에 개인 콘서트를 해서 이 정도의 팬덤 규모를 모을 수 있는 가수? 흔치 않다라는 것이 제가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팩트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박서진 가수가 아니라 다른 가수가 중간에 투입이 됐다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 비판을 안 받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박서진 씨는 미스터 트롯 2 때도 또 이번 현역가왕 2에도 솔직히 탑3 안에 들어갈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다른 가수들이 바라봤을 때, 다른 가수분들의 팬분들이 봤을 때 박서진 씨는 처음부터 등장해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중간에 투입됐다 보니 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수가 안 그래도 경쟁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중간에 투입됐다 보니 쉽게 말해서 그만큼 막강한 팬덤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서진 씨가 중간 투입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졌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박서진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박서진 씨가 알고 보니
병역 면제 때의 힘든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국 오열했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세상을 떠난 형들을 놓아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림남에서 아버지가 콘서트 도중에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라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어찌 그리 가셨나요? 라는 노래를 촥 부르는데 여기에 박서진 씨의 아버지가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차후에 오열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돌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세상을 떠난 아들들이 꿈에 나왔는데 라고 보여집니다. 서진이의 마음을 알면서도 못내 서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보니까 사실 박서진 씨의 단독 콘서트를 7일 앞뒀던 상황 속에서 동생과 잠자리를 바꿨잖아요. 제가 콘서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 바꿔줬다라고 했는데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들의 중요한 일정을 배려한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돌아오자마자 집 환기를 좀 하고 청소를 해라. 장 봐온 거 좀 거들어주지. 집이 이게 뭐냐? 심지어 아버지는 녹음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아버지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는데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실까봐 노래방처럼 부르실 수 있게 열어드렸다. 아버지 노래에 목소리에 한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콘서트를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된 사람이 녹음실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냐. 환기를 좀 시켜야 콘서트가 잘 될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지 둘 다 박서진 씨를 위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실 박서진 씨가 깜짝 놀랄 이야기를 고백했죠. 가라앉은 배.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실 뻔했다. 와, 이게 뭡니까? 가수 박서진 씨가 자신의 부모님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가 구조가 된 것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린 일화를 공개했잖아요. 그것도 콘서트 때입니다. 첫 콘서트를 하는 날 부모님 배에 구멍이 나서 가라앉게 됐다. 같은 날 세상을 떠나실 뻔했다. 두 분 다 말이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서진이 콘서트만 다가오면 그때 생각이 난다. 배를 타고 있었는데 한쪽이 찌그러지는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살펴보라고 했는데 이미 반 정도 가라앉은 상태였다. 아내에게 구명조끼를 전달하면서 살라고 했다. 나는 안 되겠다고 했다. 그러다 집사람이 내 목덜미를 덥석 잡아서 겨우 살 수 있었다. 다행히 지나가던 선박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때 구조되지 않았다면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울증이 심각하고 두 명의 형을 떠나보낸 상황이었을 텐데 아버지까지 떠나보냈다라고 한다면 콘서트는 물론이거니와 현역가왕 2 와,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출연했다 하더라도 중도 하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박서진 씨가 엄마가 소리치면서 얘기할 때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 걱정해서 잘 되라고 한 말이었는데 그런 마음을 몰라주고 화만 낸 게 아닌가라며 미안해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박서진 씨가 사실 지금 정신적으로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러한 말도 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팬분들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거예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콘서트를 하고 어떻게 방송에 등장을 하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의 마음도 우리 박서진 씨 팬분들이 조금 머리로는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울증을 안 겪어보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박서진 씨의 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게 그렇게 항상 힘든 게 아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말도 안 되게 다운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 갑자기 괜찮아지기도 한다. 박서진 씨가 사실 가수로서의 활동에 끈을 놓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고 앓고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게 옆에서 볼 때는 몰라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박서진 씨가 어찌 보면 팬분들의 응원과 관심,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우울증, 나 혼자밖에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을 거다라고도 바라봐 주시는 것도 좋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뭐 박서진 씨의 팬도 아니고 저는 중립적으로 비판했던 병역 면제 논란도 저는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립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정신적 질환이 있는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박서진 씨가 지금 현역가왕2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소호 씨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만큼 박서진 씨에게도 명백한 페널티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박서진 씨의 팬분들, 그리고 현역가왕2 최수호 씨의 팬분들도 정말 선의의 경쟁에서 열렬한 투표와 열렬한 유튜브 스밍을 해줬을 때 진정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승태 씨의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노래 조회수가요 39만 회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지원 씨가 101만 회, 황민호 군이 58만 회, 강문경 씨가 68만 회, 환희가 71만 회를 기록했지만 사실상 신승태 씨의 본격적인 이름을 알리는 무대가 된 현역가왕2에서의 상황만 놓고 봐도 이 조회수 파워가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신승태 가수에 대한 언급을 최근에 한 적이 있는데 그 언급만으로도 신승태 씨를 응원하는 팬층이 벌써 굉장히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이 신승태 가수의 무대가 많은 분들에게 또 자체평가전이긴 했지만 이 같은 가수들에게 큰 충격을 끼우치기도 했습니다. 야, 아무리 국악을 섞었다 하더라도 저렇게 노래를 불러? 저렇게 한 맺힌 목소리를 낼 수가 있나? 감탄에 감탄! 정말 많은 분들이 왜 야생마라고 불리우는지 알 수 있다라는 대목도 있었죠. 특히나 이 신승태 씨의 이 무대의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파워를 좀 줬다고 생각해요. 사실 나이대에 비해서 이런 감성 나오기 쉽지 않지 않나. 정말 명인들이라고 불리우는 뭐 문화재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국악인들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엄청난 파워가 이때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신승태 씨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모로 빗발치고 있어요. 특히 신승태 가수에 대한 정보가 사실 기존에 방송 등장을 많이 했음에도 이 같은 현역 가수들은 이미 탄탄한 실력의 보유자라는 걸 다 알고 있었긴 했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요번 현역가왕2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계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승태 가수의 무대를 보고 나서 특히 이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노래 무대에 큰 감명을 받은 많은 일반 대중분들이 신승태 씨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빗발친 것만이 끝이 아니라 신승태 씨의 아버지가 엄청난 대부호다. 그래서 신승태 가수가 지금 실제로는 엄청난 재벌가 집안의 아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승태 씨가 아침마당에 아버지와 함께 등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느냐? 가창력을 쏙 빼닮은 신인 가수 아버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못 뜨면 다음 생을 기약하겠다. 알고 보니까 신승태 가수의 아버지인 신명선 님이 또 가수 데뷔를 최근에 알렸다라는 겁니다. 불과 저번 달 11월 25일 날 방송된 아침마당에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신인 가수로 이름을 알렸는데 알고 보니 젊은 시절부터 이미 노래를 굉장히 잘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이 유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노래 실력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신명선 가수가 이번 현역가왕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의 무대를 펼쳤던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또 여기에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신명선 씨는요, 반드시 내가 떠야 하는 신인 가수다 라고 등장을 했어요. 특히 아버지 홍보에 나선 신승태 씨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시급하다. 7학년이라서 이번에 뜨지 못한다면 다음 생을 기약해야 한다 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신승태 가수는 저희 아버지이자 가수님은 주름이 굉장히 깊으시다. 트로트 가수는 행사를 가면 어르신들께 형님, 누님이라고 불러야 한다. 근데 저희 가수님은 친구로서 굉장히 친근한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 준비된 가수다. 이렇게 또 매력 포인트를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요,
이 탁월한 가창력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 이미 각종 노래대회를 휩쓸었고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으며 시골에서 먹고 살기 바빠 꿈만 가졌지만 이번에 못 뜨면 진짜 지하에서 떠야 한다라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승태 씨의 아버지 신명선 씨의 젊은 시절을 보면은 왜 신승태 씨가 지금 가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작년 1월 달부터 이미 뭐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 바램 노래 무대, 평생 소원을 이뤄냈다. 아빠가 믿지만 그래도 아빠가 꼭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불후의 명곡을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두 부자의 노래 무대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고 특히 신승태의 아버지 신명선 씨는 이 당시 반드시 우승을 하여 트로피를 가져가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래자랑에 나가서 상을 탄 적이 있었던 신승태의 아버지는 이 무대에 나오게 된 게 평생 소원을 이룬 것 같다. 가게에 있는 아들의 사진을 내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두 사람이 아예 가수로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다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참 여기에서 머리가 갸우뚱해지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 씨의 아버지가 왜 부자다? 왜 신승태 씨가 재벌가 집안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절반은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 절반은 맞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과거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여 고생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단칸방을 살면서 지금은 횟집이 대박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왜 부자였다, 뭐 신승태 씨가 재벌가 집안이다라고 소문이 났던 이유가 실제로 아버지가 과거에 사업을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망하게 됐던 거죠. 트롯 전국체전에서 최종 4위를 했지만 아직도 돈을 못 벌고 있어 부모님께 얹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과 2월 4일 방송 장면입니다. 장남이지만 누나를 두고 있다. 누나가 장녀로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기념일을 잘 챙기고 있다. 올해 아버지가 71세, 어머니가 67세다. 때문에 얼른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걱정이 있다.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다가 얼마 전 완치가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고생했다라는 말에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다가 망했다. 보증도 많이 섰고 돈도 많이 떼이고 사기도 당해서 계속 어려웠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난 적도 있고 내가 빨리 돈을 벌어야겠다 싶었다. 고향이 속초인 신승태 씨는요, 과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제가 살던 서울 단칸방에 부모님과 2년간 같이 살았다. 지금은 부모님이 서울에서 횟집을 하고 계신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다행인 부분이 아닐 수 없죠. 자, 이런 신승태 씨가 뭐 재벌가라서 집안에 빽이 있어가지고 뭐 현역가왕2에 나왔네 뭐네 말 같지도 않은 이 가짜 뉴스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 이 MBN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도 나와 있다시피 굉장한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는 가수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굽니까? 최근 완전한 변신을 보여줬던 아모르 파티를 불렀던 에녹 가수 되겠습니다. 자, 뮤지컬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현역가왕 시즌1에서의 린처럼 이건 뭔가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로 유튜브 조회수가 20만 회를 달성하면서 이번 3회차 때 등장했던 가수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거의 상위권, 최상위권에 위치한 조회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에녹 가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뮤지컬도 트로트도 놓치고 싶지 않다. 사실 트로트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명했던 에녹은요, 알고 보니 이 트로트 도전은 부모님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도, 뮤지컬도, 트로트도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흐르는 대로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뮤지컬에서 이미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던 에녹인데도요, 왜 현역가왕 또는 그 이전부터 트로트에 그렇게 도전을 했느냐. 트로트를 하면서 뮤지컬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좀 더 대중적으로 활동하는데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음악적인 측면도 있지만 평소 언행과 관련한 부분도 그렇다. 흔들리지 않고 조심하면서 해야 할 몫을 다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러한 말도 했어요. 결국 자신이 트로트를 하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었다. 부모님께서 우리 아들도 저런 음악을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셨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좀 먹고 부모님을 위해 그거 한번 못해드리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보통 아이가 태어나서 3살까지 효도를 다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경연에 나온 게 가장 큰 효도였다라고 농담 삼아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애녹 가수의 형평성 논란 있을 수 있습니까? 뮤지컬 가수가 도전하는 게 뭐가 어때서란 말이죠. 그리고 신승태 가수가 뭐 재벌가 집안, 뭐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도 사실상 사업을 크게 하시긴 했지만 다 망했고 엄청나게 힘들었고 단칸방에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사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던 신승태 가수가 이제 와서 정말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있고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려는 지금의 시점에서 이 두 가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형평성 논란 이거 나오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한 명은 뮤지컬, 한 명은 국악 스타일의 노래이지만 두 사람이 각자 풀어가는 새로운 트로트 장르가 아마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주목받는 건 강문경과 진혜성의 외나무다리 승리다. 지난달 26일 방송한 현역가왕2 자체평가전에서 강문경 가수는 20점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옛날 애인을 선곡했는데 뭔가 오묘한 분위기의 창법으로 모두를 빠져들게 했지만 기대 외의 점수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문경 씨는 강력하게 말했어요. 괜찮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는 물론 경쟁 가수들도 깜짝 놀라기도 했죠. 자, 이런 강문경 씨와 맞붙는 것이 바로 진혜성 가수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대1 현장 지목전에서 진혜성 씨가 오히려 강문경 씨를 지목했단 말이에요. 강문경 형님 나와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자리에 앉아있던 강문경 씨가 오히려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강문경 씨가 중앙대학교 국악과를 중퇴하고 가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면서 인지도를 쌓았고 팬도 꾸준히 늘었단 말이죠. 물론 현역가왕2에 도전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이버 오픈톡에는 연일 응원글이 올라올 만큼 제야의 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 사람, 진혜성 씨는 역시 1등 가수, 강문경 씨도 1등 가수, 각각 다른 오디션 방송에서 1위를 차지한 가수들인 만큼 이제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팬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신승태 씨 역시 현역가왕에서 알다시피 누구와 붙을지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김중현 씨 역시 현장 지목전에서 팬들의 시선이 고정됐기 때문입니다. 아마 상위권에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 현장 지목전에서 놀라운 무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신승태 가수와 마찬가지로 경쟁 상대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맞붙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자, 이 현역가왕2에서 근데 지금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혜성 가수의 탈락 여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요번 데스매치에서 탈락이 어느 정도 확정이 탈락이 100% 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패자부활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가수들은 확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박서진 씨와 맞붙어서 아쉽게 패배를 하고만 최수호 가수 역시 알다시피 방출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패배를 하는 건 패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기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보면 진혜성 씨는 그냥 가는 거야?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이 진혜성 가수가 강문경 가수와 대결을 펼쳤는데
이건 뭐 이제 예고편 어그로죠. 강문경 씨는 노지훈 씨와 붙은 것처럼 나왔고 진혜성 씨는 한강 씨와 붙은 것처럼 나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패자부활전에 올라간 명단 중에 2명입니다. 한강, 진혜성. 왜냐면 제가 분석한 영상에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어찌됐건 진혜성 씨가 사실 직접 강문경 씨를 호명을 한 만큼 많은 진혜성 씨 팬분들 입장에서는 야, 강문경 씨를 골랐어? 역시 진혜성 배포 있다. 강문경 가수도 방심할 수 없겠다. 뭐 요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